이번에 비대면 진료역인데요. 네. 이게 좀 뜨거운 이슈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부가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하다가 네. 그렇죠. 네. 다시 원상 복귀했는데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시범 사업하겠다. 네. 이러면서 강했고 관련된 정책도 강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이 비대면 의료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들 뭐 한 번씩 걸리셔서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좀 팬데믹 기간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네. 감염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게 이제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게 돼 있어요. 아, 비대면 진료가. 근데 이게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의료의 진보가 후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의사협회나 뭐 약사회 이런 쪽에 굉장히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을 이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건은 초진부터 허용하게 해달라라고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일단 초진 외에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초진으로 하되 그 외는 이제 재진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나 혹은 뭐 IT 업계나 이런 쪽이랑 또 의료업계 그 의견 차이는 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사실 또 깊은 얘기여서 우리 100분 토론에서 해야 되는 얘기가 좀 넘어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이유들은 이게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냐, 주요 네. 선진국들 이런 걸 미리 하고 있느냐 그런 게 궁금해요. 맞아요. 예. 일단은 선진국에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주요 한 7개 선진국 정도가 하고 있는데 G7 중에서는 일단은 6개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위상이 G2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G8이잖아요, 우리 G8. 네, 거의 G8이라고 네,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 위상이라고 하면은 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텐데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약 배송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약 배송은 제외가 됐는데 이게 약사회에서 처방과 오남용 그리고 배송 과정 중에서의 변질, 유통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면서 일단 안전성 문제로 반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자가 지정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수령을 했고요. 이게 선별적으로는 좀 허용이 됩니다. 1, 4급 감염이 조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자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초진 때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년 전부터 이미 비대면 진료를 네. 허용을 해줬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곳도 전역 1만 곳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도쿄에만 1,700곳 이상의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진료를 허용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약사회 그리고 의사회죠. 그쪽에서 어떤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까지도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초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게 아닌 부분들을 약간 나눠서 초기에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전성이라던가 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되면 점차적으로 초진까지 전 국민을 예. 대상으로 넓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G7 가운데 6개국이 시행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시행 안 하는 한 군데는 어딜까 급 궁금해지는데 끝나고 가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G7이 물론 아니지만 중국에 그렇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도 잘 돼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여러 파급 효과가 네. 뭐 안전성이나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산업의 도움, 특별히 이제 IT 산업 이런 게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많이 그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 IT나 뭐 성장률이나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뭐 지금 우리 생체 뭐 리듬 이런 것도 많이 그죠? 네. 뭐 시계도 이런 거 다 차고요, 체크해주고 있죠. 워치, 이런 네. 거. 그래서 아마 IT 업계들도 꽤 노력을 할 텐데 네. 어떤 업체들이 좀 노력하거나 주목될까요? 일단 뭐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노력이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약사회에서 이번에 비대면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조금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결국에는 LG전자예요. 예. 가전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미국의 원격 의료 업체인 헬스텝
비대면 진료 서비스 탑재된 스마트 TV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비대면 뭐 영상 통화 이런 것보다는 병실 내에서 환자의 컨디션을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퇴원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안타깝게도 미국 쪽에서 먼저 이런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비대면 진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기업들이 관심 있는가? 이 역시도 사실은 약간 좀 정책 이벤트성이 강해요. 좀 그래요. 저출산이라든지 네. 이런 거 뭐 한다 그러면 쭉 올랐다가 그죠? 맞아요. 하루 지나면 빠지고 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대응이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어쨌든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네. 그 전략이나 관심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완벽하게 아직은 열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약배송 같은 것들도 빠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런 것들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근데 제재를 받지 않았던 업체들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업체를 딱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각각의 업체들을 좀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요양기관의 EMR이라고 해서 환자 관리 시스템인데 이쪽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향후에도 굉장히 이걸 도입하는 병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숫자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비트컴퓨터도 유명하죠. 의료 클라우드 쪽의 IT 인프라 고도화시킨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성정보예요. 이쪽이 원격 진료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AI와도 연결이 되고 원격 진료와도 연결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어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약사회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강하게 이런 종목들을 푸시해서 올라가는 거 따라간다? 이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법률 서비스 로톡도 변호사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소송해갖고 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런 비대면 플랫폼도 그죠? 네. 충분히 사실은 이제 과정이죠. 노이즈가 과정이죠. 있고 그죠? 네. 고소하고 제도화되고 맞아요. 그러는 과정일 텐데요. 예. 장기적으로는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각할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비대면 진료까지 네. 사양관 차장님과 또 기분 좋은 동행을 했는데요. 네. 예. 먼저 퇴근하시죠. 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